예, 일단 최고 권위를 가진 국제기구의 과학적 검증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대결만 남았을 뿐이죠. 지금부터는 그 쟁점들을 산업부 이유경 기자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어서 오십시오. 일단 IAEA가 내린 결론은 방류에 문제 없다 이런 거죠? 네, 오염수를 방류해도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봤는데 일본이 안전성 검토를 요청한 지 2년 3개월 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2년 3개월. 짧지 않은 기간인데 방사능의 영향이 미미하다 이렇게 결론 내렸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일본은 원전 오염수를 다액종 제거 설비 알프스를 거쳐서 세슘 등 62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 뒤에 30년에 나눠서 방류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원자력 학회가 2년 전에 낸 보고서를 보면 오염수를 30년이 아니라 한 번에 배출한다고 해도 연간 피폭량은 일반인 기준치인 1mS의 2억 8천만 분의 1 수준입니다. 일본 원전 사고 당시에는 아예 걸러지지 않은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나왔는데도 지난 12년간 우리나라 앞바다에서는 의미 있는 방사능 수치가 없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자, 그러나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걸러지지 않는데 이게 가장 큰 쟁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은 그 알프스를 거친 오염 처리수에 바닷물을 섞어서 삼중수소의 농도를 기준치의 40분의 1 수준으로 낮춰서 내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정도 양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쉽게 좀 먹고 사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예, 뭐 물론 수치상으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준치 이하의 뭐 독성 물질도 장기간 노출되면 이게 좋을 리는 없잖아요. 국제적으로 봤을 때 사람에게 평생 노출돼도 암이나 이런 질병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사성 양을 100mS로 봅니다. 이에 따라서 방사능 최대 안전 기준은 1년에 1mS 정도인데요. 예. 정부는 일본 원전 사고 이후에 식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 기준을 더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식품의 절반이 방사성 세슘에 오염됐다고 가정하더라도 연간 노출량은 최대 안전 기준의 절반 수준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좀 엄격한 편입니다. 예. 물론 일본이 방류 절차 등을 제대로 지키는지는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검토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예, 대만은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도 풀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거 안 하겠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만은 지난해 후쿠시마산 수입 금지 조치를 10년 만에 풀었습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했다는 정치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본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해서 분쟁 끝에 2019년에 우리나라가 승소하면서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해 왔습니다. 일본 원전 사고 이후에 잠재적 위험이 여전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만큼 앞으로도 오염수 방류와 무관하게 수입은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예. 모든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그것이 몇 년이 되더라도 수입 금지 조치는 유지할 계획입니다. 자, 이 보고서 자체만 보면 이제 문제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이 보고서 자체가 일본이 원하는 대로 써준 말 그대로 맞춤형 보고서이기 때문에 이걸 믿을 수 없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네, 야당은 일본이 IAEA에 낸 분담금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예. 분담금 규모가 전체 3위인 만큼 편향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요. 실제로 알아보니 분담금 비율은 7.8%로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는 중국의 절반 수준입니다. 원자력 분야의 국제적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고 후쿠시마 방류 모니터링 TF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프랑스 등 11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IAEA 전직 국장도 최근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여러 조사 보고서가 나왔지만 전문성과 객관성에 대한 논란은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뭐 보고서는 믿는다고 해도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좀 불안한 건 사실이죠. 정치권이 좀 더 불안하게 하는 것도 맞고요. 네. 예, 이유경 기자 잘 들었습니다.